6월 2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인형 뽑기 기계가 있길래 제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 인형 뽑기 방송을 컬처 팝에서 해서 30번 해야 된다 해서 1000원 넣고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인형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 뒤에 하는 29명은 안 뽑히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이 듣고 이 뉴스 브리핑에서 한 내용이 잘못된 건지, 시간이 있으면 3만원을 넣고 몇 개 뽑나 한번 해볼라 했는데요. 처음에 올라와 버리니까 그 뒤에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참 세상 일이 이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인형이 그 인형입니다.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행사로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행사에서 같이 간 기업인들과 또 미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같이 해동한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친노동 친기업이다. 한국 정부 믿고 이렇게 경제를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피로 맺은 동맹이다.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또 이 부모님 필요한 사진을 선물 받아서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알짜배기는 사드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 다음에 통상 문제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알짜배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죠. 미국이 4월달에 시진핑 불러서 트럼프가 환율 조작이나 통상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진핑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한 100일만 제한을 달라 해서 통상 환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문제나 이 미국과의 동맹 문제가 서로 갈등이 없이 원활하게 풀렸다면 통상 문제는 미국이 양보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을 분위기인데요. 한국은 일본이 그런 것처럼, 사우디가 그런 것처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동맹국으로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7, 80조, 사우디가 130조 이상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것과는 달리 거의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도 없으면 서로 간에 정밖에 없는데 신뢰와 정도 가져갔는지, 가기 전부터 신뢰와 정이 다 깨져서 갔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건데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다.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논의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로 가기 전부터 한 달 동안 사드를 가지고 한미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하면서 사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고 갑자기 통상 문제, 무역 불균형이 주요 의제다라고 말하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사드는 비공식 테이블에 올린다. 한국이 사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공을 엄청 들였겠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드 가지고 이야기해서 당장 정상회담에서 판이 깨어지는 모양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사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넣어놓고 이제 사드에 대해서 슬쩍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미국은 통상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가서 사드 합의가 안 될 거다. 합의가 될 것 같으면 공식 의제에 올렸겠죠. 합의가 안 되니까 비공식 의제에 올려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적인 최후 통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올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말을 우리한테 8월 말까지 정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무슨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다, 사드 국회 비준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미국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하지 마라, 한국 법이고 나발이고 핑계 대지 마라 말은 절대로 안 하죠. 예서냐 노냐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하면 한국에 가서 8월 말까지 해결해라. 이렇게 툭 던질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툭 던지기 위해서 비공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합의가 되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으면 공식으로 했겠죠. 지금 미국은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 또 이외에 정상회담이나 남북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미국으로 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만한 문제들도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민한 문제는 전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 해서 다 뺐습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그 부분은 뭐 동맹의 합의, 북핵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겠죠. 한미 정상은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공감을 나누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이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서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그러고는 뒤로는 미국은 사드 이야기하고 이쪽은 북한을 대화를 끄집어내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곤란하다라고 미국이 딱 자를 겁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중단, 동결, 비핵화로 가는 부분은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도 안 된다. 중단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면 그때 대화를 하겠다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제안, 즉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라는 부분을 저는 정상회담 발표문에 담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도발 중단, 동결, 비핵화도 이 미국이 거부할 겁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아이디어는 다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 FTA와 환율 조작 문제 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꾸 사드 하면서 우리가 말려드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선물도 하나 가지고 오지 않고 무슨 휴지통 하나 들고 오지 않았으면서 사드 갖고 마치 뭐 그것도 우리말 듣지도 않으면서 방향을 전환시켜 가는데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 동계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통상 문제는 동계산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계산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보면 미국 측은 경제 그러니까 무역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벌어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드는 안 뒤집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날짜 박아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 이제 날짜 박는 문제가 지금이 아니라 돌아오고 나면 터지겠죠. 그러면서 너하고 우리하고 진짜 계산할 부분은 여기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잘 해결됐으면 이 이야기는 등장을 안 하고 또 적당히 넘어갔을 건데 사드는 틀렸다고 보고 합의가 그럼 동계산하자는 이야기로 곧장 나온 거죠. 자,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겠다 하지만은 미국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고 통보는 합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와 관련해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것은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너들 절차 갖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지연시켜서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미국의 이야기가 달려있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는 행간을 읽어서 말을 해야지 말하는 워딩 그대로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말은 비본질이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해석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연기나 번복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그렇다 치면 이제 시기는 언제냐가 중요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걸 묻겠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요 정말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서 3박을 한다고 그것도 자랑하는데요. 국가의 원수가 공식 방문을 미국에 오면 저거 공식 숙소에서 재워주지요. 중국도 그러고 나라마다 다 그럽니다. 한국에 오면 치안 문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무슨 영빈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미국 대통령은 100%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자도록 딱 미국에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장관급도 전부 저기 하얏트 갑니다. 그 하얏트가 보안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접근성이나 접근성 차단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고위직이 아닌 뭐 미군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저기 반포에 메리어트 호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오피셜 워킹 비지트, 그러니까 실무 공식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지트, 그 다음에 오피셜 비지트, 세 번째 단계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에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장벽이 있고, 한국을 경유한 대량의 중국 철강 제품이 있다. 즉 한국에서 원재료가 만들어져서 중국이 좀 가공을 해가 미국으로 팔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철강을 생산하는데 낮은 전기료가 국가적 보조금처럼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팔고 있는 차는 지금 뭡니까? GM에서 이제 차들, 임팔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오고 있고, 캐딜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드하고 링컨에서 이 또 차들이 오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지금 팔고 있는 이 직접 미국에서 생산한 차들이 1년에 10,000대 정도 안팎밖에 안 됩니다. 이 캐딜락은 캐딜락, 이 뭡니까? 세보로는 세보로대로, 포드는 포드 링컨대로 합치면요, 극소량에 불과하죠. 한국 내부의 차량. 유럽의 차량들이 한국에는 수입차에 뭐 이 포드, 벤츠, 아우디 3사,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만 폭스바겐, 이 네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너네들은 미국에 와서 차를 수십만 대 팔아먹으면서 한국에서는 한 2만 대, 이게 뭔 꼴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건이 적절하면 관여하지만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는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접근법이다 하면서 이 부분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협상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고 미리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사드, 그럼 한다라는 이야기냐 안 한다라는 이야기냐? 하죠. 하는데요, 트럼프가 기분 나쁘면 갑자기 쑥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아니면 양 대통령을 따라간 국방부 장관들 입에서, 안 그러면 외무장관 입에서, 국방부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시기를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100%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 자리에서 한다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8월 말까지, 연말까지 사드를 완전히 배치하는 문제에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라. 너 한다며 사드는. 그건 좋다, 그건 인정할게. 그것까지 인정한 겁니다. 한다라는 상징적인 워딩.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언제까지 전부 다를 배치하겠다고 확약을 해주느냐. 그 부분을 미국은
못을 박을 거고요. 이 대답은 이제 갔다 와서 우리가 미국 측에 해줘야 될 부분으로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떠냐?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할 만큼 다 하고 가는데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악역을 자처하느냐? 미국 측에서도 배드캅, 굿캅이 나오는데요. 미국 의회가, 미국 싱크탱크가 배드캅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도 왔다가 문 대통령을 못 만나고 간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을 KBS가 인터뷰했는데요. 대표적인 지한파인데 사드의 신속한 배치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신속하게 진행해라.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비핵화 없이 대화하거나 당근을 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개성공단 재개나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최대 압박 정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공동 개최 공동팀 구성을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 북중 교역이 40% 늘어났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압박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탄 수입은 멈췄지만은 중국으로, 그러니까 수출이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철강석, 중국의 북한의 철강석 수입량은 270%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지금 북한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은 비핵화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싱크탱크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북한 비핵화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생각하는 단계별 접근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나 전략적 자산 배치 축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는 노력을 보여야 그때 우리는 움직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뜻은 이번에 미국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서 있을 때가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시끄러워질 겁니다.